그럼 서울대하고 연대 썼네요? 맞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연대와 고대 같은 군이에요. 아, 왜? 뭐야? 연대니까. 이번 고연전은 고대가 3대2로 에이. 승리를 했습니다. 나영석 PD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존경하는. 당신은 그 학연주의자입니까? 아니 어쩌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럼 현역 때 이제 몇 개를 지원하셨나요? 현역 때 6개를 지원을 해서 서류는 다 합격을 하고 6개 방송국의 서류가 모두 합격? 필기를 필기에서 받는, 네. 6개를 떨어졌습니다. N수의 신 29화입니다. 바야흐로 K 컨텐츠의 시대예요. 오늘 모실 N수의 신 29화 주인공은 방송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방송사 시험에 재수를 어떻게 보면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흔히 방송사 시험은 굉장히 괴랄하기 짝이 없어서 회사 입사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고시로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유튜브에서 봤었을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인공은 왜 언론고시 재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사연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 N수의 신 29화 주인공 강예훈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죠? 몇 번 뵌 것 같은데. 우리 N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18학번 지금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강예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그 미미 크리스마스 파티였나요? 합방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 당시에 닉네임 훈이었잖아요. 네. 강예훈 씨기 때문에 훈이었나요? 네, 훈이. 그래서 훈이였죠. 기본적으로 이 연고TV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대학생 채널 시초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채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피셜 연고TV 전성기를 이끌었다 라고 했던 시절에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예훈 씨, 네. 강아지 키우나요? 네. 네, 강아지 이름이 뭐죠? 콩쥐입니다. 콩쥐? 네. 얘가 약간 처음 딱 봤는데 까만 콩 같이 생긴 거예요. 새까매가지고. 그래가지고 까만 콩이 약간 쥐 같기도 하잖아요. 강아지를 무서우시면 내려놓을까요? 잠깐 내려놓죠. 네, 알겠습니다. 예훈 씨. 네. 오늘의 주제 자체가 이 방송사 시험, 이 언론고시 이제 재수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좀 몇 살이죠? 24살입니다. 99년생. 24살이라고 하면 네. 이제 18학번을 현역으로 입학했을 때 딱 저 나이거든요. 이제 18학번을 비정상적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28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네. 예훈 씨, 연고TV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 중에 실제로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를 쓰고 그 썸네일에 나왔던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예전에는 그럼 뭐 수영 선수가 되려고 했었나요? 제가 중학생 때랑 약간 고등학교 초반 때까지 네. 수영 선수를 했었어요. 아예 수영 선수였어요? 네, 선출. 선출? 네. 중고등학교도 다 특기생으로 가고 네. 중학생 때는 완전 그냥 엘리트 수영 선수였는데 벌써 초등학교 때 이제 선수의 꿈을 꾸게 된 건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네. 어렸을 때 유치원 있잖아요. 그거를 유치원. 체능단을 다녔어요. 체능단이 뭐죠? 그게 하는 게 운동이랑 영어 그거를 위주로 하는 그런 유치원인데 온조대왕 체능단이었나? 온조 백제 아니에요? 네, 그게 그 강동구 맞아요. 끝머리에 있거든요. 예. 유적이 많습니다. 백제 유적이. 예. 거기 온조대왕 체능단이라는 그런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계속 수영에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체육 쪽으로 좀 소질이 타고나셨군요. 키도 크잖아요. 키가 지금 몇 센치죠? 168. 근데 지금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더 컸어요. 그때 남자 또래 아이들보다 무조건 컸겠네요. 네, 진짜 제일 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계속 자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 와중에 수영이었던 이유는 그 유치원 때문인가요? 그게 컸죠, 아무래도. 보통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체능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은 보통 이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 이미 그런 어떤 타고난 소질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혹시 뭐 주변에 좀 체육 쪽으로 특화되신 분들 있습니까?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한 명도 없네요. 우리 엄마도
운동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변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로 좀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예체능 관련 계열에서 네. 완전 선출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내가 좀 나은 대학교를 가보겠다 네. 하고 사실은 체육계를 선택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전 예은 씨는 다른 케이스였네요. 완전 다르죠. 그렇다면 계속 선수로 갈 수도 있었는데 공부하고 병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수영보다는 그때 약간 더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 그게 뭐였죠? 그게 스포츠 캐스터. 약간 수영 경기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선수를 하니까. 그때 중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전에 어머니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아, 어머님 방송국에서 일을 하세요? 3사 방송국 중에 한 곳에서 네. 초창기 때부터 디자이너. 방송국 내 디자이너분? 네. 어렸을 때부터 방송국에 관한 기억이 많아요. 아, 실제로 뭐 견학도 가고 이랬나요? 옛날에 어머니 뭐 선배님이 거침없이 하이킥 만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촬영장 놀러 와도 된다 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웠겠네요. 그런 것도 하고 옛날에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 그때도 방청 가고 피겨 예능 네 피겨 예능 예,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런 예, 예.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네. 언젠가는 나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스포츠 캐스터가 된 거고 지금은 PD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예은 씨가 수영 선수였던 기억 그리고 그 뒤에 이 방송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 주변의 어떤 가정 환경 여기서 좀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프로 농구 선수였던 분이 지금 뭐 KBL 중계를 하신다든가 맞아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도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이 스포츠 관련 지식을 쌓으면은 배워서 나는 굉장히 좋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내에서 경쟁력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경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바로 달리기 시작한 정말 주저함이 없는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는 좀 잘 되셨나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베 상태에서 고등학교 시작한 거죠? 완전 노벤 또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수학을 아예 놓지 않았었고 어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국어 학원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책이랑 뭐 그런 공부와 약간 친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고등학교 때 노베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왔으니까 공부 시작해야지. 근데 사실상 중학교 때 안 돼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게 일단 수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수학 선생님은 수학은 사실 쌓여나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안 했다면 진짜 부서져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또 예. 얘기하고 싶은 게 완전 노벤은 아니긴 했지만 네. 진짜 그 중학교 약간 끄트머리부터 고등학교 초반 때까지는 진짜 네. 따라가기 너무너무 벅찼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진짜 없었고 그쵸. 맨날 뭐 하루에 밥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러 가고 트레이닝. 그다음에 또 수영장 가서 또 웨이팅 트레이닝 하고 와. 또 수영하고 하는 거를 모든 약간 시간을 막 하면은 막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중학생 때 맨날 수영 운동만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여고면 또 내신도 빡세거든요. 그쵸. 예, 그 내신 관련해서 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나요? 이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진짜 근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이제 완전 최고 성적을 찍었는데 그때 전교 약간 12등, 15등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정규 10위권 정도. 네. 오. 그리고 최종적 평균 내신 한 몇 정도로 졸업했죠? 1점 완전 후반. 와, 그래도 1점대로 졸업을 하셨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그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나요? 목표를 잡았었어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물론 미디어학과도 갈 수 있지만 네.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 스포츠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영 경험도 살릴 수 있고. 서울대 체육과 사실 수시, 정시를 모두 노렸나요? 아니면 정시만 노렸나요? 정시밖에 없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정시만. 서울대, 연대, 서울대, 고대, 연대 이 체육교육과 모두 정시밖에 없죠. 네. 그럼 정시 성적 있고 내신도 반영이 되나요? 안 돼요. 아, 내신도 반영이 안 되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열심히 했다? 이유가 있나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내신 공부도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 수업 시간도 정시 다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집중을 했다는 거죠. 네. 예, 두 번째 요인은 뭐였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수영 선출이기도 하고 체육과를 꿈꾸니까 네. 보통 체육과 가는 애들이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그런 세간의 인식이 싫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악물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흔히 우리가 보는 고등학생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지금의 예은 씨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연대 스카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현역으로 정시로 입학을 한 거죠. 네. 입학 당시에 좀 성적은 어땠나요? 국어 1. 그런 거. 그 당시 18이었죠? 네. 와, 나 이거 4개 틀렸는데. 아, 국어 1이고 수학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서울대, 연대, 고대. 보통 예체능 계열이 이제 수학을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연대 고대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학은 몇 등급이었죠? 삐끗해서 2등급. 영어 몇 등급이었죠? 영어 1등급 무난하게. 사탐 뭐였죠? 생윤, 사문. 생윤이 만점. 근데 그때 만점이 1등급이었어요. 사문이? 사문이 개 망해가지고 이게 네. 진짜 너무너무 속상한데 40점을 맞았어요. 와, 4개 틀렸네. 2, 3, 2, 3. 그게 4등급이었어요. 와, 쉽게 나온 시험에서 4개 틀렸군요. 네. 그러면 그 3개 다 썼나요? 정시요? 네. 정시 2장. 그럼 서울대하고 연대 썼네요. 맞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연대와 고대 같은 군이에요. 아, 왜? 뭐야? 아니, 연대니까. 이번 고연전은 고대가 3대2로 에이. 승리를 했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꿔왔던 강예훈 씨는 PD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대전환이 이루어진 건 어느 때쯤이었나요? 연고TV입니다. 연고TV. 연고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을 하게 된 뒤로 네. 그때 이제 예능 PD의 꿈을 꾸게 되셨나요? 네. 왜 네. 그랬냐면 제가 하는 건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되게 사랑받고 좋지만 카메라 뒤랑 연출자가 더 능동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PD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막연하게 일단 PD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제가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사에 취업하는 것, 이 언론사 취직 시험이 언론고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솔직히 고시는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보통 고시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부이고 또 너무 막연한 공부라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막연하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범위가 없나요? 범위가 없죠.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출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기출은 있는데 기본적인 범위는 문화. 아, 진짜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방송사에 예능 PD만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방송국에 예. TO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그때 PD를 4가지를 보통 뽑아요. 그래요? 예능 PD, 드라마 PD, 라디오 PD, 시사교양 PD. 아, 근데 예원 씨는 거의 예능 PD로. 전 무조건 예능 PD. 나영석 PD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존경하는. 네. 당신 그 학연주의자입니까? 아니 어쩌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언제쯤 그런 데 나갈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PD 되면 우리 같이. 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 몇 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사 입사할 준비하셨나요? 이 입사 준비하기 이전에 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방송국 인턴을 하게 됩니다. 아, 방송사 인턴 생활하셨어요? 네. 인턴은 어느 방송사에서 하셨나요? KBS에서. 그 지원하니까 바로 되던가요? 아니요. 완전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 인턴 공고도 따로 있는 건데. 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고가 뜨거든요. 뭐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사이트 카페가 카페? 있는데 다음에 아랑이라고 되게 준비하시는 다음 카페도 분들은 있고. 다 아실 거예요. 아. 카카오 오픈 채팅방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뜬대요. 연고TV 끝나고 대학교 3학년을 마쳤을 때인데 그때 인턴을 하려고 휴학을 했었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 이게 인턴을 막 몇 개, 막 10개를 지원했는데 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10개? 네. 근데 그때는 예능 PD 인턴뿐만 아니고 그냥 방송국에 있는 모든 그냥 넣었구나. 거를 다 넣었어요. 그냥 경험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도 한참 힘들었다가 에라 모르겠다 카페 알바나 하자. 시간이 통 비니까. 네. 바로 학교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휴학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인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아, 또 인턴을 위한 준비를. 아, 이거 정말 뼈 아프네요. 그래가지고 뭐 KBS 1020 시청자위원회 그런 대회 활동도 하고 뭐 네. 팩트체크 홍보대사 오. 막 그런 것도 하고 네. 뭐 연세대학교 유튜브 MC도 보고 봤어요. 예. TBS 라디오 대학생 패널 출연도 하고 막 되게 아, 대외 활동. 네, 다양한 경험들이 그때 또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인턴 떨어지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아, 역으로? 네. 근데 매사에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좀 그 실패 순간대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좋습니다. 좋아 보여요. 아, 예은 씨. 그럼 인턴에 좀 성공을 하셨나요, 결국? KBS KBS. 예능국에서 네. 사장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있거든요.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네. 거기 MC분이 누구신가요? 전현무 선배님이랑 네, 또 연대네요. 김숙님이랑 네, 또 네, 네. 허재 감독님도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 허재 감독님 그 아드님이 또 고대 아니에요? 연대죠. 우리 선배님
우리 학과도 선배님. 그때 경험이 실제 방송사 지원 서류 작성 시에도 뭐 내용이 있었겠네요, 당연히. 아, 너무 큰.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어린 시절 수영 선수였던 예원 씨는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꾸다가 갑자기 연고TV 채널에 들어가게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능 PD의 꿈을 꾸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원 씨, 그러면 실제 좀 경쟁률 어느 정도 저희가 보면 될까요? PD 경쟁률은 추산이 되나요?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들은 거랑 보통 1000명을 서류 접수를 해서 서류 합격을 한 200명에서 150명 정도. 5분의 1 정도? 그 다음이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30명에서 50명 이렇게 다양하게 면접을 보내는 것 같아요. 방송사마다 좀 디테일한 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3차 면접으로 가고 그 다음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진짜 몰라서 그 다음이 뭐 결국에 되는 사람은 보통 한 뭐 3명에서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당. 그러면 처음에 지원한 게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최종 합격이 1년에 3명에서 5명 정도? 대강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그럼 현역 때 이제 몇 개를 지원하셨나요? 현역 때 6개를 지원을 해서 서류는 다 합격을 하고 6개 방송국의 서류가 모두 합격? 네, 그건 진짜 솔직히 좀 대단하죠. 서류 다음에 그 다음에 필기를 받는 6개를 봤는데 6개를 떨어졌습니다. SBS, MBC, 그리고 채널 A. 채널의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TVN. 환승연애. 네, TVN. 5번째가 JTBC를 넣었고. 손석희 사장님. 네, 사장님. 그리고 이제 TV조선이 어제 마지막으로. TV조선 트로트. 이야. 경쟁률 엄청 나겠습니다. 지금 되게 시청률이 높은 그 프로들을 메이킹하고 있는 그런 6개 방송국에서 서류를 다 합격하고 필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에 돌입하게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취직으로 따지면 이제 마이너한 분야긴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감히 봐도 될까요? 네. 예은 씨. 네. 선수 시절에 그 일지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 찾았는데 심슨 12월 15일 2010 지금부터 무려 12년 전입니다. 웨이크업? 웜업. 웜업. 잠시만요. 웜업은 뭡니까?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워밍업. 네, 몸을 풀어주는. 네네네. 50 곱하기 8 50m 8개 100m 다운은 뭡니까? 이것도 워밍업처럼 마지막에 몸 풀어주는 운동에서 22일 23일 27일 28일 29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이때가 중학생 때 아닙니까? 2011년이면 몇 살이죠? 저 12살 초등학교 말 그러네. 5학년 정도인 거 초딩 때네요. 그러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더 힘들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 쓴 일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되게 줄탁동시. 저희 감독님이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를 저희 수영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기억이 나요? 이걸 써보니까 기억이 또 나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닭이 병아리가 알 안에서 알을 쪼는 부분을 함께 쪼아주어 병아리를 도와준다. 네. 신경 쓰지 말자 예은아. 뭐야? 이걸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그러니까 그 코치님 말을 그냥 씹었나요? 아니 이거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오늘 훈련이 완졌나 봐요. 그래서 훈련 안 졌던 걸 신경 쓰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지금 감히 예상해 봅니다. 혹시 그 고등학교 당시 좀 스터디 플래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스카이에듀. 스카이에듀 스터디 플래너였군요. 미래학생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강예훈. 왠지 초등학교 당시에 썼던 수영 일지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공부로 그대로 전염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금의 공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 공부가 되게 다양해요. 일단 몇 개를 얘기하자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요. 환승연애를 보고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것의 장점은 뭐고. 그걸 그냥 혼자 해봐요? 네, 해야죠. 보통 스터디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스터디를 안 해가지고. 스터디는 아예 안 했고 스터디 할 예정이에요? 이제 하려고요. 1년이 남았으니까. 네, 일단 모니터링 한 거는 제가 몇 개를 뽑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뭐 기획 의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획 의도? 왜냐면 이게 모니터링이 또 중요한 이유가 저희 필기 시험을 보는데 그 필기 시험이 1교시는 뭐 시사상식이나 NCS 그런 게 나오고 2교시가 메인인데 장문 시험이나 기획안 쓰는 시험이 나와요. 장문이나 기획안? 그럼 주제를 거기 던져주나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생각나는 단어는 갓생
이란 단어를 딱 하나 주고 작문해라. 문제가 그래요? 네. 와. 그래가지고 예. 기획안을 쓰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잘 알고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그거를 뭐 응용하든지 자기만의 기획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모니터링을 되게 중요하게 공부해요. 그 기획안 쓰기는 어떤 기획안을 쓰라 하나요? 보통 약속을 해요. 이 시험 내용을 유출하지 않기로.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네. 회사마다 이러이러한 뭐 스튜디오형 예능을 만들어라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의 스핀오프를 기획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고 실제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 분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기획 의도가 기획안 시험을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본인이 정의한 건가요? 아니요. 아, 이건 이미 있는 거군요. 네. 네. 유행어, 뭐, 우리 21살에 만났는데 지금 29이야. 이런 거. 아, 성혜연 씨의 명대사였죠? 현규 씨의 내일 배우 누나. 희도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 희도 허리 펴. 희도 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면서 유행어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뭐 장문 시험을 볼 때 응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분석을 이렇게 뭐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 2교시 기획안 쓰기를 위해서 네. 이런 걸 일단 하시고 아까 1교시 때 NCS 시험이라 했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일반 대중들한테 생소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시험이죠? 원래는 보통 방송국 시험 1교시가 시사상식 시험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 네. 몇몇 방송국이 NCS 그냥 보통 공기업 일반 시험 그걸 같이 봐요? 본인들만의 또 문항으로 네. 번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보통 사서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이거가 도움이 됐어요? 저희는 그 1교시를 많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 네. 방송사 시험에 1교시가 안 중요한 거는 배점이 낮아서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름아름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보통 2교시로 결정이 난다. 계속 아름아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공표된 방송사 시험만의 어떤 기준이 좀 불명확한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이것은 이제 NCS, 이제 공기업에 지망하시는 분들이 뭐 G사 비슷한 문제도 뭐 나온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에 봤었던 좀 핏셋의 그 느낌도 좀 향기도 나는 것 같고요. 그런 거래요. 그런 거. 방송국에도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영직이나 그런 쪽은 이게 아마 중요할 텐데 저희 PD 쪽은 네. 이거보다는 2교시 시험이 훨씬 배점이 높다라고 아름아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문을 쓴 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장문 쓴 거라? 갓생이란 단어를 두고 보통 이렇게 스터디도 많이 하거든요. 갓생전. 저는 그 갓생이란 단어를 보고 갓을 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갓을 쓴 사람? 옛날에 뭐 갓을 썼던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구하는 전우치처럼 막 아니 아예 갓생이라는 키워드가 다른 게 됐네요? 흔히 생각하는 갓생과? 이게 한 200명 시험 봐서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PD가 창의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의력이 있는 글을 쓰면은 뽑히는 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꽃입니다. 언론고시의 꽃, 장문시험. 그래서 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 모든 게 다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게 시험 범위라고요?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본인이 갓생을 살았으면 본인 갓생에 대한 얘기를 쓰든가 갑자기 신을 떠올려서 신의 삶, 갓생을 쓰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어떤 걸로 다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가지고 이런 책도 또 시험 범위라고. 나영석 PD의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이런 책 좋아하고 트렌드도 잘 알아야 되니까. 김남규 트렌드 코리아 2023.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니까 책도 많이 읽어주고. 이건 소설이군요? 네, 소설. 둘 다 그냥 원평, 소설이에요. 장편서, 프리즘. 정말 또 다양한 분야의 또 책을. KBS 한국어 능력시험? 토익도 하네요? 네, 요새는 토익을 보는 방송국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PD 쪽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KBS만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이랑 토익을 필수로 봐야 되거든요. KBS만? 이거 좀 까다롭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지원을 안 했죠? 보지 못했던. 네. 내년에 KBS도 지원할 생각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인턴 생활에. 네. 공무원 국어 시험 느낌이네요. 그래요? 되게 사사로워요. 되게 지엽적. 네. 야, 이러고 또 토익까지. 근데 토익을 또 보는 이제 PD 관련해서는 이제 또 KBS. 네, 아마 EBS도 보는 거 EBS. 공기업이어서 보지 않을까 그런 거 같아요. 신기합니다. 어느 정도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필기 내용이 있어서 막 또 창의력으로 가기에는 경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국어, 영어, 기본적인 능력치를 탑재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시사상식. 시사상식? 네, 시사상식. 손흥민이 소속된 리그, 막 EPL 그런 거 적는 것도 나오고. 에스파 멤버수 더하기 진짜? BTS 멤버수 문제 아니에요? 더하기 블랙핑크 멤버수 합친 거 답을 쓰는 거였거든요. 몇 명이게요? 잠깐만, 블랙핑크 4명. 네.
에스파 네. 4명. BTS 몇 명? BTS 알죠? 8명. BTS 8명이라고요? 큰일 났다. 저 빅뱅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과연 에스파는 4명인가 8명인가? 고민 한참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국? 질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제가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래갖고 직접적이면. 혹시 여기 사람을 셀 때 진짜 사람만 세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사람만 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썰이 되게 트위터 같은 데서 유명해졌더라고요. 아 진짜로? 하지만 떨어졌다. 진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진짜 언론고시로 불린 이유가 진짜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행정고시나 이런 느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원 씨. 네. 간식 준비했어요. 제가. 진짜로? 네, 매번 간식 준비해 주시면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것 좀 일단 좀 먹으면서 얘기 좀 추가적으로 나누죠. 좋습니다. 예원아. 우리 친하잖아. 친한가? 먹자. 말 편하게 하는 거야? 편하게 할게. 그치. 오랜만에 내 채널에는 진짜 후하다 합방 뒤에 채연이든 다원이든 다 각자의 길을 또 가고 있잖아. 그치. 얘가 그래서 가보자고 노래 안 들었잖아. 내가 없더라고. 우리 다원이랑 채연이는 있는데. 내가 벌써 욕심을 가사에서 너무 길게 써서 들어갈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아쉽다. 또 최자치는 한 몸이니까. 맞지. 이게 좀 사고가 좀. 하지만 그래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이건 단독이야. 거긴 8명 떼거지로 나왔는데 엔수연신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뭐 크진 않지만 선물들 주는데 비타민을 좀 요청해서 고려 비타 고려 비타민. 에이. 살리지 마. 드립 살리지 마. 잘 먹겠습니다. 좋아. 흔히 우리가 예능 PD를 얘기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보는 전면에 있는 모습들은 되게 활기차고 저 촬영 현장에만 있어도 깨를 웃고 진짜 일이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기획하는 그 뒷면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봤을 때 진짜 밤새는 기본이고 이게 진짜 하나의 열정 없이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진짜 애정 없이는 절대 끝까지 맞출 수 없는 게 또 이 PD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 인턴을 하면서 진짜 맨날 밤샜단 말이야. 보통 막 새벽 2시에 퇴근할 때도 많고 보통 막차 끊기고 그냥 택시 타고 퇴근하고 밤새 막 편집하고 방송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 방송이 그날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일주일마다 방송이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오늘 아침 10시까지 막 편집 계속 한 적도 있고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물론 힘들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 예를 들면 뭐 내 방송을 사람들이 SNS에 막 재밌다고 그 반응들 봤을 때 그치 그게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 맞아 엄마랑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아저씨들 2명이 막 그 방송 얘기를 해. 그 막 귀 쫑긋 막 들리고 막. 그치.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강예훈이 만들고 싶은 이제 프로그램.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해봤을 거거든. 이거 면접 때 이런 거 무조건 물어볼 거고. 그치. 딱 하나만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떤 걸 만들고 싶어? 나는 구체적인 것도 물론 기획안 작성을 많이 해봤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대강해? 너무너무 재밌는 예능을 만들고 싶어. 누구나 그냥 보면서 1박 2일 같이 옛날 무한도전 같이 레전드 예능이네. 그런 예능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 맨날 친구 만났을 때 야 너 그거 봤어? 하는 그 예능. 나영석, 김태우, 강예훈 렛츠 고! 이거야 또. 그거네 지금. 그 벌스에 들어가는 거네. 스타 PD가 되고 싶어. 그 방송사 취직 시험만의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름아름 얘기하기에 언론고시는 되게 2호선 순환 열차에 비교를 해요. 2호선 순환? 보통 사람들이 하나의 방송국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기자를 생각하고 PD를 생각하고 이 2호선 순환 열차를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내리게 된다. 그런 느낌. 방송사가 여기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내년에는 빙글빙글 도는데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맞는 시간에 합격의 문을 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야. 복수 합격을 하고 골라놔야겠다. 그치. 그게 진짜 제일 좋다. 그래야 되겠다. 지금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험생들한테 좀 한마디 하자면 어떤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고3 때를 버틸 때든가 지금을 버틸 때든가 저한테 가장 좋은 기억이 되어주고 있던 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수영선수 때 기억이더라고요. 그 시절로 돌아가는구나. 훈련을 젖산 훈련을 막 하고 인터벌 훈련을 하다가 그 한계가 오잖아요. 그걸 넘어섰던 그 기억, 그걸
극복했을 때 그 카타르시스. 그치.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저에 대한 믿음 그런 걸 주거든요. 그 기억으로 인해 내가 나 자체의 한계도 넘어봤는데 이 시험을 못 넘을 건 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능도 버텼고 지금도 이제 내년까지 버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위닝 멘탈리티.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죠. 맞아.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진짜 해봐야죠. 결국 그 이겨내고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거라고. 맞아요. 끝까지 달려주시고 NCT 29화 주인공 강예훈 양이었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줘서 고맙고 강예훈 양의 2023 예능 PD 도전 화이팅!